우선적으로 약 100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이제 북부 타운홀 미팅 갔을 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정부가 이미 반환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지방 정부가 이걸 뭐 도로 뭐 아니면 뭐 공원 뭐 이런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도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80% 70%인가 내게 돼 있는 거를 70%가 지원해주고 30%를 지방 정부가 내게 돼 있는 걸 이번에는 인심 써서 20%만 내고 80% 깎아주는 걸로 결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그 20%를 꼭 받아야 되겠냐. 공공용지인데 개발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예를 들면 도로 뭐 공원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데 굳이 돈을 받아야 되겠냐.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그 해이한 거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 어디 특정 지역을 개발을 하면 예. 정부에서 그 도서관 부지도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공시설 지어서 도로 지어서 다 그냥 무상 기속 시키잖아요. 기부치 하나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인데 그걸 꼭 땅값을 20%는 받아야 되겠냐. 한 5%만 받고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철도 부지에 관련된 땅도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도 같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 비슷한 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만 특별법으로 왜냐하면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점유를 해가지고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왔잖아요. 피해를 봤잖아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20%든 꼭 받아야 되겠냐.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주라. 라는 게 저는 약간 공감이 가거든요. 그거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대와 그 매각대금 할부 이런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긴 하던데 예. 여전히 별로 뭐 그렇게 뭐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저요 손든 손든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 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하고 좀 개발을 해보면 안 될까? 그 고민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10수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좀 더 전향적으로. 접어서.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 국방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들 잠깐 볼게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직을 지원하는 곳인가 봐요. 네. 네. 네, 국방전직교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어디 있어요? 네. 여기는 전쟁기념관 관리하나요? 네. 관리하고 또 네 가지 주요한 일을 하는데 공공외교 기능, 어린이 박물관하고 또 아카데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연구원 예, 국방연구원장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국방과학연구소하고는 또 다른 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방정책 연구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술연구는 딴 데서 하고 여기는 일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죠? 그 사업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병무청 거 잠깐 볼게요. 병무청은 요새 뭐 병력 비리니 뭐 이런 게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에 응하지 않게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얘기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밉지 않으세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해야겠는데. 예. 우선 그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예. 길게는 말고. 네. 국제 방산 시장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서 절충 교역에 대한 요구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서 요구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 그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가 전 역량이 집결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지금은 비서실장님을 여기 전략 특사로 임명해서 이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상시적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방사청 출범은 사실은 획득을 중점적으로 조직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국정과제 자체가 방산 4강에 맞춰질 정도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여기 차로 승격해서 전 부처에 대한 조정과 역량 결집 이런 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김에 저희의 업무 그 내용 속에 군 소요에 대한 획득만이 아니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소방 그 산불 헬기와 국가연 공동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 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자원, 국가 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한다면 국가연과의 공동개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그 전 부처의 획득 그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 조달, 예. 구매, 조달 이런 예. 것만 주로 했는데 예. 이제는 연구개발 또 협업. 원래 획득 속에는 구매와 연구개발을 다 합쳐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방산 수출은 사실은 획득의 파생적 기능처럼 그동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균형적인 그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토론 안 해보셨죠? 내부 토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사청장님 좀 미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방위사업청은 획득, 그러니까 예전에 린다김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획득과 R&D 연구 개발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R&D 연구 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간 걸 제가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위사업청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을 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제2의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방위사업청에 놓는 게 맞다. 주축이 획득과 R&D 연구개발입니다. 근데 R&D 연구개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건 아니고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사청이나 국방부 단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무기거래 분야는 지금 일종의 협의랄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의 단독 사업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업무가 그런 얘기죠. 예.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기능에 수출 그 정책 지원 또 협력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수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런 그 기능을 늘려야 비로소 행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럼? 네, 뭐 지금 이제 예전에 방위산업은 무기를 사고 팔던 요 단순한 관계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정상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방위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순 구매는 안 한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현지 생산해라, 대응 구매해라.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매우 복합적이더라고 보니까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왜냐하면 그쪽이 현지 뭐 산업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어떤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유관 부처가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청장님이 한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각 정부의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 첩보를 그게 집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부처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사청의 업무가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제 지금 장관님 말씀에 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뭐 무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직원 2명 늘려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런 뭐 방산진흥본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 증언해달라는 식의 요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조직 전체 측면에서의 기능적 보강이고 부처 간의 다부처 간의 협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비서실장께서 사실 실제 총괄이니까 나중에 한번 국방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무슨 김이라고. 근데 그처럼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요즘 많이 투명화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 문제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방산 비리 그러면 예전에는 상층 부패였습니다. 네. 부패의 수준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부패. 지금은 하급 공무원의 부패 수준 정도이지 적어도 그 고위 공무원 수준의 부패는 거의 없다고 보면 그래요? 예, 됩니다. 예. 체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예. 됐다. 오히려 뭐 저희 청에 검찰 쪽에 파견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 그 무슨 구조함을 만드는데 소나가 없는 구조함 만들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도 안 있었고 10한 6년 됐습니다. 아 10년 됐어요. 예. 그다음에 헬기 개발을 했는데 헬기가 갔다 오니 뭐 이게 주행거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비행거리?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런 그때 옛날 그런 헬기도 모르세요? 지금은 오히려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네. 그 엄격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는 게 거꾸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예. 요즘은 어쨌든 이게 뭐 날지 못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없나 봐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한 네. 면제 기준을 좀 상향해야 된다는 걸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여러 번 말씀 네. 드리는데요. 여기 사업 이제 사타라고 줄이는데요. 사타를 면제하는 기준을 예타 기준을 그대로 여기 차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 사업의 규모 자체가 원체 커서 예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인 500억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예. 여기 저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네. 그러고요. 일반 건설 이런 등등 시설 이런 그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500억을 가지고도 예타의 경우에는 그 면제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겨우 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거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하여튼 현실입니다. 조달 관련된 무기 획득 절차와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는 얘기는 있긴 해요. 예. 이미 요즘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이제 승인 날 때쯤 되면 이미 구기종 되어버리는 예. 그런 문제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기산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예. 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 어쨌든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4페이지에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써놓으셨던데 획득 절차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계약 제도를 복수 낙찰제를 도입하자. 이게 어떤 거예요? 단수로 한 기업만 하지 말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자 그런 얘기예요? 원래 복수 사업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랬죠. 예. 그런데 복수 여기 사업자 이 방위사 여기 그 사업 업체가 품목별로 거의 한정적인 구조고 대체로는 과점 구조입니다. 딱 한 군데만 찍어서요.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어떤 체계별로 두 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게 과당 경쟁에 여기 폐해가 많아서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거꾸로 성능이나 뭐 이렇게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복수 낙찰을 통해서 서로의 그걸 좀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그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 또는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불이익 있는데 복수 낙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합을 경쟁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가 입찰 제안서를 어떻게 기준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수 낙찰이냐 복수 낙찰이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예. 뭐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네. 정부에서 신무기, 신기술을 많이 써주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네. 주장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약간 위험하니까 부패, 부정,
불공정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오게 잘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예.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장님이 계신가요 지금? 네, 국방과학연구소장 네네네. 이건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가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안 했을까? 그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하여튼 잡지 못하고 그 타당성이나 기술적 수준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는데 예, 지금 해외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를 못 해가지고 미사일 장착도 못하고 팔게 생겼다면서요? 예, 출발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 공대공 미사일 구매가 안 돼요? 공대공 미사일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그 이후 버전은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못 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기를 팔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딴 데서요? 예, 저희 사업부의 부장. 여기는 예. 의뢰된 연구만 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카이 대표이사 차재병 부사장입니다. 네. 그 카이가 설명하면 되겠네요. 예, 어디 계세요? 예, 아마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FA50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아마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는 내용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 죄송합니다. 그 FA5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돼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해당 미사일은 보통 해당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저희가 AAM-9X라고 하는 이제 최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이고요. KF-21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KF-21은 저희가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장 통합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유럽의 IRST라는 미사일이 통합이 돼 있고요.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더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무장 통합을 우리 순수 국내 기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통합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KF 수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뒤에 손 드신 분은 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네. KF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그 미티어 무장 등을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최소 수량을 지금 구매한 거고 예산과 전력화 일정을 고려 최소 수량을 구매한 거고 향후에 국내 그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은 그 부족한 수요를 채우겠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산 무장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언제쯤 우리는 그러면 공대공 유로탄 개발이 되나요? 그게 뭐 목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국방부 자원관리처장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저 뒤에도 누가 손을 드는데? 저 실무자신가 본데 그쪽 뒤에서 얘기해 보시죠. 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입니다. 그 KF-21은 양산이 32년에 완료가 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33년 하반기 양산 착수해서 35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 상당히 간극이 많이 생기는데 몇 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구매해가지고 일부 소요를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 확보할 예정이다. 예. 그 얘기인가 보네요. 아까 예, 국방부 자원관리처장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로 그 지금 먼저 우리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는 유럽으로부터 사와서 장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장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중에 보완해 준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하여튼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 쪽이 있나 보군요.
근데 그 처음에 그 KF-21이 전력화되면서 공대공 미사일은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제가 어젠가 소방 쪽에다 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소방 관련된 장비 있잖아요. 소방 예를 들면 저기 화재 진압을 하려면 불 속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 요즘 세상에 왜 그렇게 하냐. 좀 자동 소화 로봇이든지 뭐 이런 거 좀 개발해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사실은 소방연구소 뭐 이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거의 연구 인력이나 연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군